오늘도 맑음 김하준입니다. 등산하게 되면은요, 이런 인사말 있죠? 너무도 힘들어서 막 헉헉대면서 언덕을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등반하고 하산하는 그런 등산객들이 우리에게 묻지도 않은 인사를 해요. 힘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 왔어요. 네. 그럼 또 우리가 묻죠.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다 왔어요. 여기 넘으면 이제 정상이에요. 네. 우리는 거짓말 같기도 하면서 반신반의 또 기운을 내서 언덕을 오릅니다. 그런데 가도 정상은 보이지 않고요. 또 속은 건가? 이게 진짜야 뭐야? 이런 의문과 희망과 힘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땀 범벅으로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정상에 다다르게 됩니다. 정상에 오르면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말 다 온 거였구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걷다 보니까 어느새 정상에 올라와 있구나. 그 말이 우리를 응원해 주었던 말이구나. 거기다가 아니 당신 언덕을 4개를 더 지나고 말이야. 한참 남았는데 왜 다 왔다 그럽니까? 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네. 이렇게 걷다 보면 곧 정상이 보이고 또 하산하는 등반객들은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야, 넌 참 부지런하고 똑똑하니까 진짜 이거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아니 그런데 저에 대해 뭘 한다 그래요? 저가 얼마나 때때로 게으른데요. 저 머리 나빠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의 진심을 헤아리면 그래 난 근면성실하고 똑똑하니까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게 먹고 가야 할 길에 매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굳이 따지지 말고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음, 비록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아니 맑다 놓고 왜 바람이 부는 겁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이 맑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해야겠습니다. 이런 마음 오늘 저도 가져봅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본격적으로 명작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웨이 트위리가 부르는 곡 I love to lay you down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김시현 작가의 필사, 쓰는 대로 인생이 된다 입니다. 필사는 손으로 하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지난주 명작 주제였던 뜨겁게 나를 응원하라 이 책 읽으면서 필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제가 직접 하게 됐습니다. 전 필사를 좀 간단하게 적는 편인데 그게 달리기였어요. 나는 매일 뛴다. 네. 근데 피곤하고 힘든 날이 있더라도 그 아침 필사에 그 아침 글을 쓴다는 거, 그 손에 닿는 연필, 공책의 감촉이 하루 종일 저를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2주 지났는데 중간에 이틀 제외하고 나머지는 20분이라도 매일 뛰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번 뛴 날도 있었고. 근데 정말 힘든데 막 억지로 뛴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네.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몸이 무거워도 필사의 기억이 절 운동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만들었는데요. 저녁에 어디 가서 친구랑 뭐 먹을까? 뭐 한잔할까? 이게 아니라 내일 아침 뛰어야 되니까 일찍 자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더 확신이 들고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필사 쓰는 대로 인생이 된다 김시현 작가는요. 20대 후반부터 10년 넘게 실패를 거듭하는 날을 보냈다고 해요. 사람의 상처받고 일에 치이고 또 직장 생활도 참 온갖 경무와 인간적인 스트레스 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
뭐 원망, 응어리 이런 것들을 필사로 풀었다고 해요. 참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날에도 책을 이렇게 옮겨 적는 그 순간은 기분이 전환이 되고 마음의 에너지가 솟았다고 하는데, 필사 말 그대로 한자어인데 베껴 적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글을 베껴서 적는다는 게 왜 큰 효과를 가져오냐면은요, 그 상대방, 그 저자, 막 책에다가 막 나쁜 말을 적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저자가 내가 내 마음을 울리는 그 좋은 글귀를 적으면서 각인되고, 그게 어떤 촉각적으로도 또 더 많이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고 합니다. 필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게, 필사를 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정화되고 안정을 얻는다는데, 또 자기랑 진짜로 대화하게 만들고, 또 슬픔, 뭐 상념 이런 것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글을 적는다는 거, 베껴서 적는다는 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적을 때 나는 아침에 달린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나는 행복한 부자가 된다, 이런 것들 아주 오랫도록 기억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순간에도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적으면 오늘도 맑음이라는 일기예보처럼 우리 마음에 해가 뜨지 않을까요? 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잉글버트 험퍼딩크, 오랜만에 듣는 아주 뭐랄까요, 1950년대 곡인데 아주 귀가 놓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달콤한 곡이에요. Please Release Me, 함께 들어보시죠.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 동경하는 그 무언가를 베끼라,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독서, 필사는 베껴 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세상을 바꾼 것은요, 이런 말 있죠.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 네. 인간은 아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맨땅 헤딩 이렇게 말을 하죠. 무언가 새롭게 창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훌륭한 작품, 어떤 그 대단한 업적, 이런 것들을 보고 벤치마킹하고 모방하고 따라하고 이러다 보면은 현대 그 IT 기술의 거의 대부분은 선두 그룹이 있고 테크놀로지의 그 최상위권을 달리는 어떤 신소재 개발을 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을 복제하고 연구하고 카피하고 하면서 기술 개발을 이뤄내고, 뭐 우리나라도 흑곰 사업이라고, 불곰 사업 죄송합니다. 그 러시아에서 1990년대 차관 도입을 이제 갚지 못했을 때 구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그걸 인수받아서 러시아제 무기로 갚았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불곰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그 차관 대신에 그 현물 탱크나 뭐 이런 이런 걸로 저희가 받았었는데, 그걸 우리 기술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 분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기술보다 더 뛰어난 지금 흑표 K2 전차, 전 세계에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세대 전차 중에 하나죠. 흑표 K2가 지금 뭐 자주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을 포방국이라 그러죠. 거의 그 포병 전력이 천조국 미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천조국의 나라 미국보다도 더 월등한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대한민국 국방력을 죄송합니다. 자,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불곰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러시아제 무기를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완전 분해하고 모방하고 더 좋은 전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적부터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 것이 명작 베껴 쓰기였다고 합니다. 또 뭐 모차르트, 베토벤 역시도 최고의 음악가들의 악보를 끊임없이 베꼈고요.
권투 선수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독학으로 건축 공부해서 거장이 됐는데, 그는 건축계의 거장 르코르비지에의 도면을 베끼고 또 끊임없이 베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천재는 드물다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자는 책을 베끼고 또 베끼라고 권합니다. 명작을 필사하면 천재의 영혼과 사고방식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저자가 말을 하는데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책을 정말 명작을 다 베낀다는 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강렬한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이 있다면 제가 필사를 하고, 또 내가 새겨야 될 문장이 있다면 받아 적는, 그게 저에게는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아무래도 바쁜 현대인에게는 책 한 권을 통째로 필사하는 것보다는 짧은 문구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건 이 책을 읽는 독자분이나 이 방송 청취하는 청취자분들의 몫이겠죠. 필사는 손으로 하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울 때, 내가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도무지 답답하고 되는 일 없을 때, 내가 바라고 꿈꾸고 살길 원하는 모습을 필사를 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내가 바라는 모습, 또 내가 글로 적었던 모습과 닮기 위해서 내 의지와 몸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에게 녹아들면서 나를 이끌고 지탱시켜주고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필사의 힘,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입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코가 부릅니다. Reasons to Love You. 네, 저자는 말합니다. 손으로 쓴 것은 눈으로만 읽은 것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자기 손으로 글씨를 써서 기록해둔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물론 머리가 기억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손으로 기록하고 공책에 남아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잊혀질 수 없겠죠. 말로 한 것은 행동으로 한 것, 이런 건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고, 또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것들 많이 봤죠. 정치인들이 국정감사 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닙니다. 네. 이 말을 즐겨 쓰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왜곡된 기억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혼동된 사건은 죄가 아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기록은 다르죠. 기록은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고 또 책임이 따릅니다. 100만 원 받았다는 기록은 뇌물이 되고요. 건물을 샀다는 기록은 재산이 되고요. 어디서 물건 샀다는 영수증, 그 기록은 물건 구입의 증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필사가 최고의 공부법이기도 하다. 이해 안 가는 문장도 필사를 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체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저자는 말하길 내가 필사한 글은 나의 일부가 되고 꾸준한 필사는 모든 것을 압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사에는 거창한 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사할 책 한 권, 노트, 그리고 펜. 저는 개인적으로 연필이 더 그 필기감이 좋더라고요. 삭삭삭. 좋지 않습니까? 네. 뭔가 내가 살아있는 느낌,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느낌. 근데 부드러운 펜은 소리가 안 나니까. 네. 근데 연필 깎는 것도 이렇게 요즘은 그냥 넣으면은 이렇게 갈리잖아요. 예, 예전엔 부의 상징이었는데 말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간소화하는 걸 좋아해요. 일일 묵상집, 명언집, 좋은 글 한두 줄 이렇게 아침에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긍정 확언을 적고요. 이런 직접적인 나의 감촉과 글을 썼던 그런 기억은요, 제 하루를 온전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 1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노래 존 덴버 Take Me Home Country Road 듣고 돌아와서 2부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김시현 작가의 필사, 쓰는 대로 인생이 된다입니다.
제가 필사를 결심하게 된 게 지난주 뜨겁게 나를 응원하라 이 책을 읽으면서부터였는데 2주 전이죠. 그 작가 조성희 작가가 권했던 방법이 필사였어요. 그 책 읽은 후에 그래서 필사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제가 썼던 글 그 내용이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니는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장난일 수도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오늘 아침 달린다. 이 한 줄을 적었는데 그 한 줄이 저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오늘 아침 그리고 저녁 이렇게 2번 달린다. 근데 정말로 또 2번 달렸고 어떤 날 하루는 저녁에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약속 때문에 뛰지 못한 적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적는 대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필사는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책이나 뭐 명언집 이런 그 짧은 글을 베껴서 적었고 자기 긍정 확언 그런 것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짧은 문구를 적고 또 내가 바라는 오늘 하루 나의 모습을 적는 것만으로 하루가 충만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필사를 한다는 게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을 또 기록으로 남긴다는 그런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뭔가 기억되고 각인되는 누구에게 어떤 뭐 약속을 하는데 뭐 이렇게 말로 그래 그럼 다음 달에 뭐 되면 갚아 이것보다 직접 문서로서 또 남기게 되면은 그 엄청난 또 책임감과 부담감과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글이나 서류나 문서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말로 구두로 하는 것보다도요. 마찬가지로 필사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이루려고 하는 내용들을 적으면은 그것을 받는 더욱더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필사는 손으로 하는 명상이기도 하지만 또 무언가가 되고 싶고 바라고 있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요. 이 책에 나온 본문 내용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오시퉁 The Sound of Silence. 네, 책 본문 내용입니다. 삶의 절벽에서 필사를 만나다. 나는 20대 후반부터 약 1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는 나날들을 보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깊숙한 땅속으로 꺼지는 듯한 기분으로 10년의 시간을 보냈다. 맨홀의 뚜껑을 열고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향한 분노를 필사로 풀었다. 필사를 할 때만큼은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필사를 할 때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당장이라도 우주를 뚫고 나갈 듯한 환희에 차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극한의 슬픔을 맛보면 슬픔만큼 분노의 감정으로 치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 깊이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분노에 맞서는 나의 무기는 필사였다.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지탕해 준 것도 필사였다. 참혹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날에도 나는 필사를 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기분 전환이 되었다. 마음의 에너지가 솟고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필사를 하게 되면 시련을 방관하지 않고 운명을 움켜쥐고 나의 의지대로 개척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 내가 존경하는 인물, 그들의 기억,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당장 그들이 쓴 책을 옮겨 적어라. 이보다 그들의 영혼을 훔치는 손쉬운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진 영혼이라도 그들이 남긴 책만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질 수가 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그들의 일상을 되새기는 것도 가능하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그들의 하루를 그 족적을 찾아가며 그들의 감정선을 느껴보는 것도 가능하다. 기록만 남아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록은 위대하다. 기록은 영원하다.
그들의 영혼을 기록한 책으로 나의 가슴과 머리에 그들의 영혼을 이식하라. 이것이 바로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배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필분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1시간 동안 필사하는 것은 힘들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짬을 내어 빛나는 정신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하루 15분이 쌓여 한 달이면 7시간 50분, 3달이면 22시간 50분, 1년이면 9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된다. 하루에 1시간 습관을 들이기는 힘들지만 하루에 15분 정도는 도전해 볼만 하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야 한다. 힘들어 지치지 않도록 말이다. 작은 승리를 차곡차곡 맛보면 그 작은 승리가 돼 쾌감을 선사한다. 사람은 이러한 쾌감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쾌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뇌의 습관으로 자리 잡혀 쾌감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식과 지혜를 추소하는 시간, 바로 하루 15분. 아니, 5분도 괜찮다. 필사는 손으로 하기 때문에 5분으로는 몇 문장밖에 쓰지 못하지만 그래도 15분이 부담스럽다면 5분도 괜찮다. 셰프가 되고 싶은 사람은 요리를 하며 요리의 신체 감각을 익히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을 따라 그리고 또 그 감각을 익힌다. 연주자들은 연주를 하면서 악기를 다루는 신체 감각을 익힌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기를 원하고 세상과 널리 소통하고 싶고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려면 손과 뇌를 같이 사용하라. 글을 쓰는 신체 감각은 손과 뇌의 콜라보레이션이다. 필사는 지혜와 성찰의 문장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손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손으로도 생각하게 하라. 그러면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된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협소한 경험은 다양한 관점을 갖는데 가장 큰 적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틀이 있고 웬만하면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그 틀 안에서 자기를 정의하고 그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다양한 관점이 생기려면 여러 가지 틀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도 물리적인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기 힘들다.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입한다 해도 죽은 공자나 맹자를 불러내지 못한다. 하지만 물리적 한계를 넘어 그들의 생각과 영혼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그들이 쓴 책을 필사하면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인 대가의 책을 필사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관점을 얻게 된다. 그런 관점이 한두 개가 아닌 뛰어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세계 최고 수준의 관점 자본가가 될 것이다. 대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대가의 머리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힘이다. 피카소는 살아생전 8만 점의 그림을 남겼다. 피카소는 작품 활동을 하다 영감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베껴 그리기 시작했다. 무려 그의 나이 70에도 말이다. 피카소는 시작할 때 품었던 아이디어는 도중에 다른 것으로 변하곤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재료가 바로 모방이었다. 피카소가 얼마나 모방을 열심히 했던지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런 명언을 남길 정도였다. 피카소의 작품이야말로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은 순수한 창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카소는 모든 그림의 화풍을 모방했다.
모방의 대상은 입이 벌어질 만큼 다양했는데 고야, 고갱, 고흐, 세잔, 벨라스키에 등을 비롯해 여러 대가의 그림을 따라 그렸다. 심지어 피카소가 건드리지 않은 화풍이 없을 정도로 모방을 했다. 피카소는 젊은 시절 뛰어난 모방 화가였다. 필사 충동을 느끼게 하는 책을 만났다면 이제 필사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노트는 마음에 드는 것도 좋고 집에 굴러다니고 있는 것도 상관없다. 그런데 처음 필사하는 사람이라면 새 노트가 좋다. 무언가 쓰여있는 노트의 중간부터 하는 것보다 필사 전용 노트를 마련해서 시작하는 게 좋다. 필사 노트는 평생을 가져갈 보물이기 때문이다. 노트가 준비되었다면 다음은 필기도구다. 어떤 필기구를 사용해도 좋지만 정말 쓰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좋다. 연필의 사각거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필로, 만년필의 필기감을 좋아한다면 그것으로, 그리고 멋진 볼펜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필기구에 쓰는 돈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고 했다. 마음에 드는 필기구가 있다면 뭐라도 쓰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필사를 할 때 필기구는 글을 적고 싶은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된다. 쓱쓱 잘 써지는 필기구가 있다면 필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원래 글은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필기구가 조금만 불편해도 맥이 끊기게 된다. 필기감이 좋지 않은 펜을 쓰다 보면 신경이 곤두서 글을 쓸 때 불편해진다. 가볍고 손이 덜 아프고 그야말로 내 손에 꼭 들어맞는 필기구가 있다면 진도가 시원하게 잘 나갈 것이다. 탁월함은 열정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아쉽게도 빨리 지친다. 열정은 언제나 끌어오를 수가 없다. 열정이 사그러진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 바로 시스템이다. 제풀에 빨리 나가떨어지는 사람을 위해 시스템이 존재한다. 매일 15분이라도 필사를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것이 바로 습관이 된다. 하루 15분이 짧아 보이지만 이 15분은 1시간보다 밀도 있게 쓸 수 있다. 스탑워치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15분에 맞추고 당신을 긴장 속에 몰아넣어라. 자,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이다. 정말 미치도록 필사를 하고 싶어도 하루 15분밖에 하지 못한다. 어떤가? 느슨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는가? 15분을 필사하더라도 고농도의 영감을 받을 수 있고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깨달음을 건질 수도 있다.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은 의식보다 강력하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는 건 무의식의 습관이다. 무의식의 행동이 세팅되면 습관이 된다. 이 습관의 힘은 놀랍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면 힘들다. 꼭 필사를 해야겠다면 필사가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필사는 힘들이지 않고 하루하루의 일과가 된다. 꾸준함은 모든 걸 이긴다. 그 무엇도 세월을 이길 수 없다. 시간을 채워라. 짧은 시간이라도 필사하는 시간으로 꾸준하게 채워라. 나만의 노트를 완성해 가라. 필사를 10년 동안 계속 이어갈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필사적으로 필사해라. 그러면 당신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을 인생에서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네, 책에서 이야기한 필사의 장점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필사는 나 자신과의 대화이다. 필사를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길 원하고 어떻게 살길 원하는지 나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필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저자와 멘토를 향한 가장 적극적인 경청이다. 필사는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고
전혀 다른 레벨로 진입하는 단계가 된다. 쓰기는 시각화이다. 쓰기는 순간의 흐름을 잡고 그것을 영원히 붙잡아 둔다. 쓰기는 마음속에만 있던 감정과 생각들을 가지런히 시각적으로 펼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필사는 퀀텀 점프이다. 퀀텀 점프란 물리학 용어로 양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계단처럼 차근차근 한 단계씩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몇 단계를 뛰어오르는 걸 말한다. 경제학에서도 기업이 한순간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퀀텀 점프라고 한다. 필사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생각하고 잊고 계획하고 흐지부지 되었던 것들이 명확해지고 시각화되고 실천하게 된다. 필사는 제2추수이다. 그동안 좋은 말, 명언, 격언들을 들을 때 그때만 고개를 끄덕였다면 필사를 하게 된 이후에는 그 말들이 행동과 실천이 된다. 필사를 하게 되면 어휘력이 향상된다. 어휘력 부족은 사고력 부족을 뜻한다. 사람은 자신의 어휘 수준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사람이 쓰는 어휘는 곧 그 사람을 말해준다. 필사는 다른 훌륭한 사람의 생각을 글로 옮겨 적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의 어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글로 써둔 것은 기억 어딘가에 분명히 필사로 남아있다. 필사는 대가들이 생각하는 법을 알 수 있다. 이왕 스승을 모시려면 큰 스승을 모셔야 된다. 그런 스승이 책 속에 있다. 책에서 찾은 당신만의 스승은 주변에 있는 인물들보다 훨씬 더 커다란 영감을 주는 스승이다. 네, 카펜터스의 Sing 듣고 돌아왔습니다. 언제 들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무언가 바라고 꿈꾸고 이루려고 합니다. 매일 자주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새해가 되면 늘 듣게 되고 하게 되는 익숙한 한자성어 있죠. 바로 작심삼일.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꿈꾸지만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은 작심삼일에 그저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나마도 작심삼일 하면 다행인데 그 작심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작심을 했더라도 3일을 이어나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눈을 뜨고 아침을 맞자마자 정말 많은 걸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일상을 다 하고 나서도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그 일상 이후에 자기 개발을 하겠죠. 운동하고 독서하고 공부하고 이런. 그런데 우리는 늘 피곤합니다. 매일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이도 키워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 말고도 집에서 하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개발을 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필사를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느낀 게 우선순위였는데 어떤 사람은 약속을 바빠서 잊어먹었을 때, 어떤 과제를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대화하기로 한 그 시간을 못 낼 때, 이 모든 게 우선순위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린 아무리 바빠도 돈을 벌고요, 밥을 먹고요, 잠을 자고요, 옷을 갈아입고 양치질합니다. 너무 바빠서 어제 옷을 그대로 입거나, 너무 바빠서 이틀 동안 굶거나, 너무 바빠서 화장실을 못 가거나, 너무 바빠서 양치를 못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선순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참 잘못 매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너스를 더 받겠다고 야근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아이의 뭐 발표회를 못 간다거나 뭐 프로젝트에 올인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그 회사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집안의 대소사를 못 챙기거나 그런 것들이요. 먼저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곧 사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밀린 것들을 미루다가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다투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나의 어떤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면 내 곁에, 내 주위에,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필사를 하게 되면 하루 중 가장 맑은 머리와 컨디션으로 우리를 둘러봤을 때 내가 정말 바라는 것, 내가 정말 해야 하는 것들이 명료하게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은 멀리 보면 지금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아침 시간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적은 게 우리 하루를 만들고 또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듭니다. 맑은 정신에 아침 일찍 일어나 필사를 하면서 오늘 너무 바쁠 테니까 집안일은 못하고 아이 발표회는 안 가야지, 이런 각오를 적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내가 필사한 모습대로 오늘을 행할 수 없는 날도 있겠지만 매일 내가 바라는 모습을 적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 조금 더 가까이 살게 됩니다. 필사는 그렇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맨하탄에서 조영희 씨 신청곡인데 요즘 아주 핫한 가수죠. 임영웅이 부르는 노사연 씨 바램 리메이크 곡입니다. 네, 저자는 책 한 권을 필사하고 좋아하는 작가를 주제별로 또 글을 적고 고요한 마음, 정리되는 생각, 이렇게 또 실천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했던 방식은 조금 더 짧은 글을 더 선호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바란 나의 모습, 긍정 확언, 이렇게 적었습니다. 각자 환경에 맞게 선호하는 방식대로 필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성경 말씀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저처럼 짧은 글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밑에다가 우리 지난주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긍정의 확언, 나는 오늘 행복하게 웃는다, 뭐 이런 거 있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맑은 정신일 때 좋은 거를 적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려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 아침에 적는 필사의 내용이 부정적일 수는 없겠죠. 하루 종일 욕을 막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요, 아침에 필사로 욕을 적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필사를 할 때는 내가 바라는 모습, 내가 새기는 말씀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오늘의 또 내가 따라야 되는 말씀이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될 겁니다. 이 종교랑은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종교든 좋은 글을 읽고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방식의 책과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는 방법이 바로 필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필사로 인해 변했던 그의 삶만큼이나 우리 인생도 필사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저지 클립사이드 팍에서 제이미 정님이 신청하신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One, 미안해 해야 하는 거니. 네, As One 노래 미안해 해야 하는 거니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명작 주제는요, 김시원 작가의 필사, 쓰는 대로 인생이 된다 였습니다. 필사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평생 저 같은 경우에는 읽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뭐 책도 마찬가지지만 뭐 신문이든 잡지든 그냥 활자 좀 뭐 물건 같은 거를 사도 설명서 다 읽어요. 네, 그냥 글자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 경험을 돌아보니까 근데 무심코 글을 읽다가도 뭐 신문이든 잡지든 책이든 내 마음을 흔드는 글귀를 발견했을 때 그 문구를 참 따로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이제 셀폰으로 메모장 그 기능 있죠. 거기다가 많이 적는데 이게 정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뇌리에 더 각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나 셀폰으로 메모장에 적는 것보다 이제 직접 펜으로 적는 게 더 또 오래 남기도 하고요. 이런 좋은 습관을 날마다 아침마다 한다고 생각하면요, 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은 내가 정하면 되겠죠? 필사가 베껴서 적는 것이 아침에 글을 적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제 벌써 아쉽게도 작별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여행 스케치의 초등학교 동창회 가는 날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고요. 다음 주에 토요일 5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